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브레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미국 정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예, 미국에 관한 얘기 그러면 요즘 뭐 트럼프에 관한 얘기가 참 많죠. 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가지고 민주당 지역에서는 트럼프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네, 과거 의회 진입 사건을 트럼프와 엮어가지고 뭐 내란 음모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도록 네. 뭐 코로나도 대법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내란을 선동했다. 뭐 예. 이런 혐의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콜로라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예. 쉽게 얘기해서 선거에 나올 수 없게끔 예.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을 수는 있지만 예. 지난 이제 다른 주에서 이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6일 그 당시 의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했었던 예. 그 당시 사건을 두고 이것이 내란 선동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그 주 법원들의 판결을 두고 이 그동안은 이제 이것은 내란 선동까지는 아니다. 예. 이런 주류의 주 판결에 완전히 그 반대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후에 다른 주에 그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상황을 잘 압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당시 집회는 매우 평화로웠고 어떤 그 폭력 사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의회를 향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행진을 할 때 매우 평화롭게 행진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현장의 의회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사실 그 의회를 지켜야 될 경비, 가드 인원들이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의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어떤 뭐 폭동이라든지 정말 내란 수준의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의회에서 누군가 제지를 했다면 그 앞에서 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앞에 뻥 뚫려진 길, 그 길을 향해서 그 안까지 어떻게 보면 들어가게 된 일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 이미 그 에어포스 1을 타고 돌아간 상태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매우 평화로웠던 그런 그 집회 현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언론에서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비춰줬던 그 의회의 모습은 마치 굉장한 그 폭동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미국 좌파 언론들이 이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악마화시키고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내란 주범인 것처럼 선동하는 그런 것이 어떤 이런 그 비상식적인 판결로까지 이어진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들 네, 중에 보수 주의자들 중에는 이제 총기 네, 소유권 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네, 보편적으로 총기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것이 이제 보수 공화당 쪽 트럼프 세력으로 이렇게 인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여론전에서는 네.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네. 하고 이미 소문이 났죠. 네, 저도 그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그쪽에서는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침식 뭐 안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군 부대가 이동을 하고 굉장한 미국이 불안한 그런 것들을 뭐 연출 효과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됐죠. 네. 그랬는데 막상 당일날 트럼프는 오히려 그 모임보다 네. 1시간 늦게 왔는가 그래 온 걸로 저는 기억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조금 늦게 왔죠. 그러면서도 예정보다. 어떤 연설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연설을 하긴 했습니다. 예, 했어요. 예. 현장에서 연설은 했으나 예. 그런데 이제 안정시키고 금방 뭐 해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저도 뭐 시위에 참여도 해보고 광화문도 나보고 이러지만은 네. 군중이라는 것은 한번 모이게 되면은 네. 그 중에 이제 예상치 않았던 돌발 행동은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 10월 3일 그때 문재인 정부 때에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광화문으로 이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하는데 이쪽 본부 측에서는 거기에 전략에 말릴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네. 폭력적인 건 안 된다 하고 이제 방송을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 청년들이 바리케이트를 넘어 가지고 네. 군인들 그러니까 경찰들이 진입하는 대로 들어가는 이제 현장 바로 앞에서 봤어요. 예. 예.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다행히 순식간에 또 진압이 됐어요. 네. 이제 철수가 뒤로 나오는데 그때 JTBC 차량이 네. 거기가 광화문 그 코너 부분에 예. 거기는 삼거리처럼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승합차 위에서 카메라를 찍고 그래서 사람들이 JTBC다 하니까 순식간에 몰려가지고 네. 승합차를 흔드는데 네. 위에 있던 카메라맨이 완전히 나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저는 아이고 사고 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오히려 이걸 흔드는 사람 안 떨어지도록 했는데 다행히 카메라맨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심 내려와가지고 차 타고 이제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이 군중 집회를 하게 되면은 본래는 그 집회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안전요원도 이렇게 미리 신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전요원에 상대적으로 이제 정보과에서 경찰 투입 병력까지도 예비 병력까지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데에서 백악관 주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거를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호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일단 집회가 있다 그러면은 예상치 않은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거는 이미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고는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미 집회는 끝났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되는데 그걸 이제 무슨 내란 선동이다 하는 거는 그건 뭐 항상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네.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이라든지 예.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지 있을 수 있다. 예. 또 항상 있는 것이다. 뭐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이제 집회가 좀 이제 그러니까 집회 열기가 과해질 것을 우려해서 당시에 이제 뭐 오스키퍼라고 하는 미국의 그 이제 민간 무장 단체거든요. 예. 예, 민간 무장 단체가 당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참여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총을 들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프라우드 보이즈들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프라우드 보이즈 지금 현재 당시 미 의사당 폭동을 주도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혐의를 뒤집어 쓴 거죠. 예.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이제 전 회장인데 징역을 22년을 지금 선고를 받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징역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때는 이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미국의 그 안티파, 예. 안티파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을 테러하고 공격하는 그런 굉장히 그 폭력적인 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베리타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이제 잠입을 해서 어떤 그 이제 비밀 그 탐정 취재를 하는 그 베리타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언론에서도
이 안티파에 잠입을 해서 안티파에서 어떤 식으로 다른 그 평화 집회를 무력으로 테러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 자기 그 안티파 무장 대원들에게 교육하는 모습까지도 그 영상으로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폭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안티파라고 하는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무장한 이 폭력 단체, 그 폭력 단체로부터 평화 집회를 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프라우드 보이즈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저도 현장에서 기억을 하는데 이 프라우드 보이즈가 워낙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공격의 그 표적이 되자 원래 이제 프라우드 보이즈의 그 상징이 노란색과 그 검은색으로 된 그 유니폼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입지 않고 오히려 그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검은 옷을 입고 예. 시민들 사이사이에 숨어서 예.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안티파의 테러, 예. 그 테러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회까지 참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제가 그 당시 DC에 있을 때도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안티파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공격하고 또 폭탄까지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예. 또 모였을 때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심지어는 이제 살해할 목적으로 예. 그런 테러까지 계획을 했다. 대규모 테러까지 계획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DC에 갔을 때는 강목과 벽돌이 길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안티파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화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게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 수보다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공작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이제 한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미국의 그 부정선거, 조작선거죠. 선거 조작을 밝혀내지 못하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지니는 이 면책 특권, 예. 그 면책 특권이 이제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기소를 당하면서 정말 그 이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성향의 그 콜로라도 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현장 상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미국 언론이 얼만큼 많은 선동과 그 조작 그리고 심지어는 판결까지도 정치적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 그 국민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당시 상황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 그 정책 조사라든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스터디가 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면 어떤 게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 공화당 후보로 네. 대통령이 됐고 네, 또 미국 공화당의 정책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네, 트럼프는 뭐 특별하다기보다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네, 이제 영국이 전 세계적인 경찰 군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1980년, 70년 네, 그쯤 넘어갈 당시에 네, 영국 군대가 이렇게 네. 주둔했던 지역이 서서히 미국 군대를 이제 전환하면서 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그 힘이 약했죠. 네, 그러는 과정에 전 세계에 국력 손실이 많았고 네. 1차적으로 그 국력 손실이 많다 보니까 닉슨 독트린에 의해 가지고 네. 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철수하는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영국군이 철수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네. 국가 예산이 계속 많이 이제 지출이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상당히 좀 안정이 됐고 그다음 심지어는 그 복지 예산이 많이 될 때에
클린턴이 CBR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국가 예산을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 장애나 요양시설을 조아놓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캐나다가 그렇게 하다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특수학교, 특수기관도 통합하고 그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그 과정에서 이 경제적인 것 관계로 중국과의 이 경제 관계 이제 모든 이념을 떠나가지고 경제 유통은 좀 자유롭게 하자. 네. 이랬는데 그 사이에 벌써 1990년대에 미국 생필품 일반 모든 품목이 한 7, 80%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벌써 다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에 공장이 많이 가고 따라서 미국 자국에 있어서는 마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외부에 나가는 경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자국의 중소기업이 죽고 네. 그러면서 또 한 면으로서는 캐나다나 멕시코 쪽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리국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으니까 네. 미국은 사회적인 상당 혼란을 일으키고 네. 또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네. 민주당은 자기네들 정치 입지를 굳혀나가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종교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낙태 수술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네.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쪽도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네. 그 민주당은 그쪽 표를 얻어야 정권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보수 입장에서는 도덕성도 지켜야 되겠고 또 인륜이 무너지는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이것도 이제 손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국의 경제도 살려야 되고 네. 이런 어려움들이 중첩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 보수 세력이 이제 우리가 자국이 다시금 결집을 해가지고 자국의 경제도 좀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국의 모든 정책 같은 것도 다시 좀 따져야 된다. 국방에서부터 경제에서부터 행정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보수 내지는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내세운 것이 자국 우선주의. 네. 자국 우선주의. 그 다른 말로 미국 우선주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동맹이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우선 미군에 대한 예산을 네. 줄여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또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 역시 그걸 또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네. 역시 미국 놈은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래서 그런 어느 시점에 여론도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저는 빼져나갈 것이다. 네. 라고 등을 돌리는 우리나라 보수팀들이 무책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트럼프의 첫째 정략은 자기가 경제인으로서 또 네. 자기가 그 경제적인 걸 많이 고생하고 이분이 또 독서광이에요. 네. 독서광이면서 또 이게 부동산에 크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신문을 20개나 본단 말이에요. 신문을. 네. 그리고 독서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미국 경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사업가니까 사업적 경제가 윤택해지고 실업자도 좀 없어지고 이것부터 해놓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네. 우선주의가 생기면서 네.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부수적으로 다민족이 들어왔을 때 이민 정책과 상반되니까 이민 정책과 관련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정부 오바마 같은 경우도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조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좀 바로 세우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라고 이제 되면서 미국은 그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네. 하지만은 이제 그 같은 우방 동맹 국가에는 문제가 있고 그 외국 쪽으로 지원해주는 그거를 해 나가던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이제 트럼프의 잘못을 지적하는 막 그런 식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이거는 이제 트럼프 특히 이제 국제 정치 뭐 사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 곱하기 10배인 것 같아요. 그 복합성이. 그래서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학으로 치면은 국내 수학 경시 대회에서 갑자기 올림피아드로 가는 예. 뭐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셈법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이동훈님께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출마 못하는 건가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콜로라도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 수 다 아시죠? 선거인단 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이길 수 있는데 미국 선거인단 수 538명 중에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의 결정이 이제 변수인데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 콜로라도 주의 결정을 이 확정을 짓는다면 그러면 이제 9명을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지역은 원래 민주당 표밭이기 때문에 그 2024년 대선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주에서는 이제 출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연방 주들이 각각의 주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굉장히 그 독특한 그 헌법 시스템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헌법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13개 주와 55명의 그 미국의 그 리더들이 모여서 마라톤 이 그 헌법 제정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그 기간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그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그 법을 만들죠. 예. 그런데 그 법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완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수정헌법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 수정헌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수정헌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예. 뭐 헌법을 개정하면 개정했다고 하지 수정헌법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수정헌법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 기존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이제 새로운 법을 더했다 해서 수정헌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는데 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이 관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대한 무한 신뢰, 네. 일단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이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에서는 출마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그 주에서는 출마를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정치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미 동맹에 굉장히 그 큰 혜택을 입었고 그리고 사실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특수성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 그 미국 지금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주적을 중국 공산당으로 명확하게 지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적도 사실은 물론 북한이 지금 현재는 주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그 배경은 사실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상황, 국내 상황과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어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때는 자연스럽게 이 미국의 정치와 굉장히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앞으로 뭐 대통령으로 또 출마할 수 있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가장 많은 지금 그 보수의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미국 정치에 이
풍향계, 미국 정치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네. 그런 것인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자국이 많은 다민족을 이제 흡수해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중국이 중국몽 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뭐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 실질적으로 중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앞지른다는 전략을 세우고 네. 과거의 군사 전략이 아닌 네. 디지털 전쟁, 디지털 전체주의로 네.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러면은 그건 타협을 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절대선이 중국 공산당이다. 네. 따라서 절대 악은 지금 미국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절대 악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데 과거처럼 군사 정책이 아니고 지금은 디지털이라든지 네. 이런 그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심리전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자기네들이 그냥 뭐 평화롭게 살고 어느 정도 세계 패권주의 했다고 하고 자만심을 갖는 순간에 중국이 거의 지금 다 장악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데이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의 전략을 보면은 우선 자국 군대를 강화하고 네. 자국의 국경선 정확하게 나라의 경계선 네. 방어선이 어느 정도 그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국경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했고 우선 무엇보다도 행복 추구권이 우선이니까 네. 트럼프가 재임 시에 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창출되었다는 데이터가 나오죠. 네. 이게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재임 시에 약 실업률을 최저치로 네. 35% 떨어진 그런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화석 연료라 그러죠. 네. 네. 그것이 이제 석유, 그다음에 이제 석탄, 네.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인데 네. 이 영향으로부터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이 지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리고 오일 석유에 관한 경제적인 이 흐름이 너무 이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의 경제를 어떤 그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정책을 이제 쓰지요. 네. 이거는 트럼프가 정말 그가 부르짖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그걸 이제 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말 일반인들은 와 트럼프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다 하고 이제 전부 이제 결집이 되는데 기존에 이미 장악하고 있던 이제 친중 세력이라든지 네. 또 이제 민주당 세력이라든지 또 오바마도 사실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미국 보수주의와는 상당히 상대적인 그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석유 및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미국의 독립적인 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네.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생필품을 가져 스스로 독립적인 에너지, 독립적인 경제 체계를 재확립하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미국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 더 이제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은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전. 네. 이것도 이제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사망률이요 자그마치 85%가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한 업적을 네. 쌓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이런 업적을 소위 딥스라 그러죠. 딥스테이트. 어둠의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그렇죠.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이 또 인신매매 같은 거, 네. 또 마약 이런 세력들이 미국의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 네. 그 낙태금지법
낙태업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낙태를 네네. 지원했는 민주당인데 맞습니다. 네네. 이거를 낙태 금지에 또- 지원을 네. 차단하는 것 예. 이런 엄청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네. 인간 행복을 추구하고 예. 도덕성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인간의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줄이는 것 네. 이런 가장 이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네. 과거에 그가 성격이 좀 거칠고 저돌적이다는 거를 네.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자꾸 왜곡시키는 이런 악의적인 그런 언론, 네. 악의적인 이제 공격, 뭐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지식인들이나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트럼프를 다시 지지를 해서 지금 한 60% 넘는다고 하는데 네. 다시 미국을 그 마가의 전략 그러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데에 동조하는 보수 세력들이 미국을 이제 트럼프를 다시 재등장시켜서 네. 미국을 건강하고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또 네. 도덕성 회복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뭐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성균님께서 미국은 청교도 정신, 미국의 청교도 정신은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패권 전쟁,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이러스 전쟁, 예. 또 그 수많은 전쟁이 경제 전쟁, 예. 뭐 화폐 전쟁,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그것도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을 놓고 이것이 이렇고 뭐 이것이 빨갛다 이것이 파랗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면밀히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히 이 또 동성의 합법화, 동성의 반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철학적인 부분을 두고 뭐 인권을 위해서는 당연히 동성애 합법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그 법안입니다. 인류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예. 뭐 멸망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법입니다. 예, 뭐 이제 동성애자 부부들은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인 순기능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동성애 부부를 보고 자란 아이들한테는 그것 또한 사실 비정상적인 또 그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요. 예, 제가 그 상담학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에 네, 동성애자들에 관한 상담 글이라든지 네, 동성애자들이 이제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요. 네, 처음에는 이게 인체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 피부가 온몸을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접촉 욕구가 다 있어요. 네, 그 접촉 욕구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점점 감각을 추구하다 보면은 네, 이성 간의 감각도 다 이제 그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터치를 통해 가지고 네, 기본적인 인간의 성관계라는 것은 그 번식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를 낳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부모가 그걸 이제 스캐폴딩이라 그러죠. 거푸집처럼 어느 틀을 잡아줘 가지고 네,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은요. 감각적인 요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참 제가 느낀 거는요. 네, 이 동성애자들의 특징이 네, 성기 이식 수술을 해요. 예, 예. 남성의 성기를 잘라내고 여성 성기를 이식을 시키고 네, 또 반대로 여성인데도 남성 성기를 이식시키가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뇌에서는 감각 체계가 완전히 병적으로 회로가 잘못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 절망적인 것. 네, 이 절망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악한 정치가들은 네. 표라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을 축제를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가가지고 숟가락 얹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지원해 줄 테니까 자기가 금배지만 타고 아니면 지역 선거에서 표만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인류 종말 현상 네. 네. 내지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 동성애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동물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네. 예. 그리고 가장 순수한 인간의 가정 형성을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자녀 네. 자녀 생산 그리고 또 자녀 교육 네.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인간성 보수의 정신이라는 거는 인간성을 일차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좀 남은 도덕성인데 네.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네. 소위 사탄의 세력들은 맞습니다. 인신매매, 네. 마약 또 그 선거인들의 표 네. 팔아먹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분위기를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거는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것이다. 역시 소장님이십니다. 역시 정확하게 모든 걸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좀 가슴이 시원한데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예. 근데 뭐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좀 전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쉽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추진했었던 이제 이민청 관련된 이민청 신설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꾸로 지금 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을 예. 또 이제 기독교 입국론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의해서 그것이 들여와졌고 사실상 이 미국과 굉장히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그 DNA가 사실 심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부분이 마치 시험으로 치면은 모의고사를 치듯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마치 미리 예방을 하거나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듯이 많은 부분 우리가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특히 이 미국에서 이런 기독교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수정 헌법에도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가 모든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을 탄생시킨 게 바로 그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게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됐던 미국 건국 정신의 가장 기반이 됐던 기독교 개신교 그 개신교를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상 내지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종교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종교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 그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특정 종교와 불가피하게 특정 사상을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것은 미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의 중심, 미국 국민들의 사상과 미국 국민들의 영혼을 지키겠다. 예. 이런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DNA가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걸 따지지 않고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지금 이제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유, 시장 어떤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라든지 이런 표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얕은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깊게 그것을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아직 제대로 체험을 하거나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몰랐더라도 명석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좋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로 정말 그 패망 직전에 국민의 힘을 지켜내고 또 나아가서는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한동훈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는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 해결해야 될 것들, 대한민국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트럼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네, 최근 그 근세에 들어와서 미국 대통령들이 영국 이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또 역할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자국의 정체성이 네, 흐려져 갔던 것. 네, 그게 이제 종교성일 수도 있고 네. 청교도 정신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정체성과 도덕성, 종교성이 상실하니까 네, 젊은 청년들이 타락하고 범죄가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동성애가 돼가지고 비인간화로 네, 이제 하는 그것에 대한 제동 네, 그런 것이 이제 시도를 했고 네. 그것 또한 역시 자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시적으로 멕시코 지역의 국경 안전한 국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네, 400마일이 넘는 국경 장벽을 만들고 5천 명의 병력을 네.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막 들쑥날쑥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동의 일정 부분 중소기업에 기여도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건 불법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법적인 데는 보면은요 네, 그 위장 네, 망명도 위장 사기 망명도 있고 네, 네, 또 그거를 악용하게 인신매매 범들이 막 작용을 하고 네, 또 테러리스트들이 이거를 또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위대한 Great America의 네, 새로운 리더자로 네, 나왔는데 그거를 이 악한 세력들이 그만두겠습니까? 맞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한동훈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지금 친중 세력은 전부 과거 조선 왕조로 되돌아가는 그런 논법밖에 안 돼요. 네, 네, 그 맞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맞습니다. 그건에 불가능한 것은 공산주의 자체가 절대선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에 있어서 절대적은 한국이에요. 네, 네. 왜? 민주주의를 우리가 자유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한국의 특징은 네. 기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공산주의의 절대적은 기독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친중한다. 친중을 논하는 목사님들, 친중을 논하는 정치가들, 크리스찬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많은 참모진에 의해 가지고 네. 낙태 금지법 그다음에 다시 성경을 그 사람들 그러면은 케네디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네.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10계명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통을 건국 정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성경에 놓고 그 서약은 왜 했느냐 이거지. 맞습니다. 케네디. 예. 그래서 무슨 학자고 대통령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성은 네. 도덕성, 종교성, 합리성 몇 가지만 봐도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좋은 집단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거는 예. 어떤 지도자라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바둑 두는데 저는 이 말을 잘 씁니다. 아생연우 싫다라. 네. 기본적인 내 집을 내가
적으로부터 죽지 않을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런 두 집을 만들면 그게 바둑에는 이제 안 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산 다음에 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위대한 그 미국을 재건설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모범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지도 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국경을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지 왜 불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 운동을 하고 거기가 범죄의 소울이 되고 네. 그게 범죄의 카르텔이 돼가지고 네. 인신매매가 있고 성매매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것이 있어도 법적인 그게 저촉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IA 침투되고 FBI 침투돼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카르텔이 형성이 돼 가지고 맞습니다. 미국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인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그 탄핵 특검도 3년 동안 진행됐던 탄핵 특검도 그 FBI에서 만들어낸 FBI가 입수한 조작된 증거.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와 똑같습니다, 모습이.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탄핵을 시도하는 그 모습. 한국에서는 탄핵이 성공을 했고 미국에서는 탄핵이 실패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적과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한국의 가정과 정신과 영혼을 위협하는 그 위협 세력과 그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그 위협 세력은 동일하다.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성가족부도 상당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2023년도 예산이 1조 5,678억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 과학 연구 R&D 예산은 대폭 감면한 반면 오히려 없애겠다고 했었던 여성가족부는 예산을 오히려 늘려버렸습니다. 지금 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 여성시민 단체들이 이 남성 혐오를 조장하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그 이제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는 그 곳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이제 여성이 위협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사각지대, 여성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는 남성 혐오주의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페미니즘 사상 이런 부분들을 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장려한다는 것 얼마나 이거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출생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정 한 쌍당 이제 출산율이 그 0.7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대로 계속 가면 국가 소멸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국가 소멸. 그리고 한민족이 이제 민족 자체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장려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성 가족부를 없애지 못하겠다면 이 방대해진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출생 장려 지원금으로 차라리 쓰는 게 현실적으로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미니즘, 남성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힘의 질서거든요. 그게 과학입니다. 네. 과거에 그 농경 시대에는 힘으로 네. 노동력이 어떤 경제를 좌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땐 당연히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렵 시대에는 네. 동물을 잡아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도 역시 남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와가지고는 국경이 애매한 이런 시대에 네. 또 IT 또는 이 컴퓨터 시대에 와가지고는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손가락만 잘 놀리면 되는 시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샘세함 네. 또 여성의 손 기능이라는 거는 과거에 뭐 수도 놓고 뭐도 만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요즘은 남성이 일을 하고도 모든 그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네. 이게 남편이 돈을 두둑하게 벌어와 가지고 아내에게 건네주는 그 어떤 그
보람 같은 것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위계 질서, 네. 이것은 이미 성경에도 있고 십계명에도 있고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과학 문명이 좀 발달한 데에서 이것이 악에 잘못 이용이 된 거죠. 모든 네. 제도가. 네. 그래서 결국은 선과 악의 싸움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이냐? 네. 이게 우리가 모두가 잘 인류 공영을 위한 행복 추구권에 방해가 되는 악이냐? 네. 이 선악에 관한 관점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선악에 대한 관점. 예. 예. 그래야만이 이 질서가 잡히고 맞습니다. 우주라는 거는 질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 과학에도 질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동물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종족 유지가 잘 된단 말이에요. 네. 말도 보면은요. 예. 이거 저는 말을 많이 지금도 키우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무리가 있는데 보수가 있어요. 네. 그 저는 그 처음에 그걸 모르고 이제 그 당근을 가지고 가지고 제가 이뻐하는 말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수가 언제 와가지고 뒷발로 팍 치명적으로 차버립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면은 그놈 먼저 주고 주면은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 예. 강한 놈이 종족을 좋은 그러니까 우월한 그 자손을 낳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얘기하면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잘생긴 사람을 선호하는 거는 네. 그거는 더 좋은 그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네. 생산 용어가 좀 괜찮습니까? 뭐 팩트니까요. 출산, 그래 하기 생산. 위한 네. 본능이에요. 예. 그거는 일반 동물에게도 사람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인간 사회는 장애인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네. 그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복잡한 사회에서 복잡하게 가면 일이 해결이 안 돼. 네. 선이냐 악이냐. 네. 예. 법에 의해서 선이냐 악이냐라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다시 좀 살아나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번에 그 이제 비대위원장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맡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많이 개편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들도 새로운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 내 조직이 많이 바뀔 것이다, 쇄신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일각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교육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이 국가가 정말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많은 그 부처와 그리고 수많은 또 그 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또 운영되는 수많은 그 시민사회 단체들,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뿌리는 홍보물 또 교육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우리 대한민국 그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뭐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보다 이런 지원보다도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선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는 최우선 과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그 뭐 배고픔 앞에 장사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지금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돈을 벌고자 하면 뭐 편의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공사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뭐 그 이 알바몬 같은 데서 또 수많은 그 이 뭐 컴퓨터 관련된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뭐 일자리는 일단 그 찾으려고만 하면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 자살률 20대 자살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최고다.
그리고 출산율도 최저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이유가 결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문제. 지금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어떤 사상 내지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막 지지를 한다. 근데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혼자서 자기가 잘하는 점을 딱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점을 또 다른 전문가.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을 쓰면은 딜레마가 자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일종의 건달 정치죠. 전문가를 써야 돼. 전문가. 네, 그동안 보내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서 역시 경영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하나는 독서광이었다 네,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아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예, 뭐 돈이 많으면 그게 또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네, 돈만을 추구하면은 네, 사람도 잃고 돈도 다 잃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 또 정상적인 인간성을 유지해야만 그 네. 단체가 건강한 것이지. 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돈만 추구하면은 네, 그 사회는 이미 희망이 없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네, 표만 보이고 이게 문제래 말이야. 표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 표만 보이다 보니까 네, 동성애자도 표, 네, 도둑놈도 표, 네, 심지어는 뭐 별의별 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표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몰아주는 그런 그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인간을 아는 것이 네, 그게 참 힘인데 네, 인간 사회를 아는 것이 또 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가 다 모르기 때문에 앞서 진보하는 사람은 뒤에 것도 좀 알아야 될 사람, 네, 또 좌에 있는 사람은 우도 알아야 되고 네, 우에 있는 사람은 좌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보면은 우에 있는 사람 좌 무조건 죽이려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꼴통 수구 꼴통에 아니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결집이 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는 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제발 이번에 비대위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를 그 간단해요. 그 분야의 최고. 그 우리가 웨스턴 무비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교도소에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네, 한 번 태어나 어차피 폐기 처분될 사형수 네, 그 중에서 기술자들만 뽑아가지고 네, 정부의 전쟁에 특별한 사명에 투입되는 그런 네. 영화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뭐 그 사람이 과거의 어떤 행적 그런 것도 우선 두고 우선 필요한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어떤 국난을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도 보면은 자기 갈 네. 길로 가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메타인지라 그러죠. 네, 네,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바르냐 안 바르냐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메타인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진짜 확인하는 과정 그게 메타인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메타인지적인 요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것이 뇌과학적으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네. 과학적인 기본 틀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이제 뭐 방송을 마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 미라클님께서 오늘 그 학생인권 조례도 5대 4로 폐지가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공교육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공산주의 예. 뭐 주사파 계열의 이 정치인들 그들이 심어놓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암세포 같은 그런 그 법이거든요. 그 어떻습니까? 뇌과학적으로 우리 그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을 교육을 할 때 있어서 네. 선생님의 역할, 뭐 체벌 이런 부분, 어떤 규제, 체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방임에 가까운. 그래서 선생님이 거꾸로 선생님이 이 학생이 신고할까봐 옴짝달싹 못하고, 뭐 최근에 이 기간제 교사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는데. 상이 있으면 반드시 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은 네. 이 사회가 혼란해지죠. 네.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네. 법이 있습니다. 네. 법이 있으면은 위법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학교에서 지식만 배울 것이 아니라 네. 선생님으로부터 단체 생활에서 그것이 학교에서부터 네.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단 방법의 문제인데 네. 미개한 사회 또는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이 과거에 이런 그 식민지 생활했던 사람들은 네. 상대방을 벌을 주는 방법이 네.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아요. 네. 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는 잘못하면은 네. 회초리 예. 된단 말이에요. 네. 회초리까지는 괜찮은데 네. 부모가 체벌을 하는데 부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네. 아동 학대로 가버려요. 네. 네. 이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건 막아야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학대로 당하면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공포스러운 무슨 그 헐크처럼 되는데 세상에 네. 그 정신병자가 돼버린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예. 학교 교사나 네. 일반인 이렇게 이웃에서 예. 그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은 예. 그렇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네. 학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선진국에서는 타임아웃 그래가지고 네. 체벌의 방법이 잘못되면은 네. 일단 이제 모든 걸 못하게 하죠. 네.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체벌 방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네. 방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모든 것을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 어린 아이들 경우도 보면은 이리 와 앞에 나와 서 있어. 그러면은 부끄럽잖아요. 네. 수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그것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벽을 보고 서 있어라든지 네, 네. 이런 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군 역사와 맞먹어가지고 군대에 가면은 몽둥이 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군대에서 그 빠따를 많이 맞은 선생님들이 네. 군대에서 뭐 원산 폭격이라든지 뭐 네. 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체벌에 대해서 행동 수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배웠어요. 네, 네. 그걸 강의를 해야 되는데 별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행동 수정이나 또 상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선생님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예. 어떤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예. 이제 부여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예. 상벌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신체를 그 벌에 있는 경우는 예. 이제 보통 저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리 와 자식하고 꾸지람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 회초리를 때린다 말인데. 네. 근데 뇌과학적으로 그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행동을 소멸하는 방법은 소멸의 법칙은 예. 자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극을 없앤다. 칭찬을 없애고 예. 수업으로부터 이탈시킨다든지 네. 소멸의 법칙이에요. 네. 그 사람에게 좋은 거를 관계를 잘하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주변 환경에 좋은 걸 다 하나씩 소멸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행동 수정을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행동 수정에 대한 걸 기초적인 걸 너무 몰라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게 권위주의거든요. 네, 선생님 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거는 근데 행동 예를 수행 들어 법칙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체벌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사실 체벌을 받으면서 예.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고 예. 또 그거로 인해서 저는 이제 소위 그 일진이라고 하죠. 예. 저는 이제 선도부장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선도부를 하면서 이 담치기를 하는 그 이제 학급 선배를 제가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이제 주먹을 잘 쓰는 이제 일진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형한테 그 선배한테 이제 맞았습니다. 예. 맞고 제가 이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항상 이 그 팔뚝만한 그 주걱을 들고 다니시는 여선생님이셨는데 그 이제 저를 때린 선배를 불러다가 정말 학교 전체 곡소리가 퍼지도록 엄청 흠씬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선배 형이 저를 또 보복을 할까봐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예 제 눈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어떤 선생님의 강력한 그 제재 수단이나 체벌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체벌 자체는 그 뇌과학적으로는 그 예. 선호되지 않는 거군요. 뇌과학적으로는 네. 자기 잘못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네. 회수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암법이라는 것도 있고 소멸의 법칙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오늘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네. 범죄자가 도주 위험, 네. 증거 인멸 위험이 있으면 구속시키잖아요. 네. 구속이 현재 환경으로부터 예.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사람의 권리를 차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도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그 훈육 선생님 방이라든지 다른 데 가가지고 훈육을 계속 듣도록 하고 네. 전담 행동 수업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걸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 되는데 네. 권위적으로 선생님이 매를 때린다 안 되면은 군대에 가서 맞다 맞은 보면 뒤로 오라 그래가지고 때리는 것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거기다가 미개한 사람들을 머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안 되죠. 더 안 되거든요. 절대 머리는 절대로 안 안 되죠.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군대 문화가 이상하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선생님들 중에 내가 때리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이지 그거는 교육적으로는 이제 행동수정법 그게 이제 스키너 이론이거든요. 네. 스키너 이론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 행동수정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수정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행 자극 그래가지고 교사가 미리 좋은 행동에 대한 상보를 주면은 이제 좋은 일을 가고 네. 이미 이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후속 자극 그럽니다. 후속 자극은 이제 어떤 기회를 이제 뭐 차단시켜 가지고 네. 새롭게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체벌하는 기존의 개념은 완전히 바꿔 가지고 행동수정법을 적용시키는 네. 그런 면에서 하면은 이제 체벌도 없애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좀 안타까운 점이 좀 많아요.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피선거권 박탈당하는 그 판결을 받았다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학생 인권 조례까지 오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수장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어느 시대에든지 악은 있습니다. 네, 또 상대적으로 그 악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또 삶을 만들고 그것을 잘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영웅도 나오고 그런데 미국이 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도덕성 회복과 또 미국의 정체성 회복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중에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은 자국민에게는 더더구나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국인들 중에 악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주군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 자기 입신 양면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악한 정치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표를 위해 가지고 용납할 수 없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다 그래서 좋다. 또 마약하는 사람 그것도 좋다. 또 나쁘지 않으니까 그것도 좋다. 그다음에 몰래 미리고 가는 것도 좋다. 불법을 좋다. 표만 다오. 완전히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참 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봐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을 치면 홍익인간이잖아요. 두루두루 백성 모두가 좋은 것,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의롭고 그리고 도덕성이 반듯하고 또 인간성이 바른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또 그러려면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가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왔는데 각 분야에 자기가 모르는 거는 전문가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동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민주적인 또 경쟁이 투명하게 되어서 누구나가 다 정당한 기회와 정당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함께 우리가 뜻을 모으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